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권민혜 교수님 연구실 소속 엄찬희 연구원입니다. 우선 이제 인공지능 학회에서 탑티어 논문을 이 자리에서 공유드릴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2024년도 뉴립스에서 발표된 Episodic Future Thinking Mechanism for Rotation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주제로 발표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자분들께서 굉장히 이론적으로 탄탄한 발표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방법론적인 관점에서 전달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고 이런 발전에 따라서 AI 기반의 지능형 의사결정 방법론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전에 힘입어서 보이시는 것처럼 굉장히 섬세하면서 복잡한 그런 의사결정 또한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결과들을 많이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발전의 이면에는 사실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의사결정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인 심층 강화학습 방법론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 안에서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어떤 개체가 환경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그리고 수많은 트라이 앤 에러를 통해서 굉장히 섬세한 의사결정을 수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심층 신경망을 결합을 함으로써 좀 복잡한 환경에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높은 프로미싱한 솔루션으로 고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화학습 기반의 솔루션들이 산업 전반에 프로미싱한 솔루션으로 고려가 되고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오토너스 드라이빙 혹은 이제 로봇 제어 혹은 UAV와 같이 지능형 의사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런 강화학습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싱글 에이전트, 즉 하나의 개체만을 의사결정을 학습하는 그런 관점에서 많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이제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이러한 환경들이 이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 즉 다양한 개체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이때 좀 더 현실적인 접근을 조금 넣어보자면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소셜 소사이어티에서는 인간 의사결정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로봇과의 함께 공존하는 그런 시스템이 고려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잘 작동할 수 있는 어떤 강화학습 기반의 의사결정 모델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사실 이러한 소사이어티가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소사이어티로 분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소사이어티라고 한다면 사실 인간 운전자 혹은 인간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의사결정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이제 다양한 의사결정 특성에 어댑티브한 디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가 존재하는 소사이어티를 헤테로지니어스한 소사이어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이제 헤테로지니어스한 소사이어티에서 좀 잘 작동할 수 있는 개체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다이버스한 캐릭터에서도 잘 작동하고 어댑티브한 디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강화학습 기반의 의사결정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런 캐릭터리스틱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율주행과 같은 상황에서는 세이프티를 더 중시하는 차량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속도를 더 중시하는 차량들이 있을 거고 로봇도 이제 웨이트를 최소화하는 것과 더 많은 거리를 가는 그런 거를 선호하는 개체들이 존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헤테로지니어스한 시스템은 굉장히 어려운 의사결정 복잡도를 가지게 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런 에이전트의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디시전 컴플렉시티가 굉장히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캐릭터가 존재하는 시스템에서 어댑티브한 디시전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존재를 합니다. 이에 대한 첫 번째 어려움에 대해서는 심층 강화학습, 심층 신경망을 결합한 방식이 꽤 잘 작동한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댑티브한 디시전 메이킹에서는 아직 이렇다한 솔루션이 아직은 없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헤테로지니어스한 시스템 안에서 어댑티브한 디시전을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진행하였고 인간의 어떤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조금 모사하는 그런 시도를 수행을 하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즉 인간은 헤테로지니어스한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댑티브한 디시전 메이킹도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굉장히 많은 성향 그리고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하고 이 안에서 성공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서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대방과 의사소통 혹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추론하는, 언더스탠딩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이후에는 이렇게 추론된 성향을 바탕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지 나의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 이런 식으로 퓨처 띵킹을 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요소들을 결합하여서 어댑티브 디시전 메이킹을 진행하는 순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결정의 틀이 사실 헤테로지니어스한 시스템, 저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고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이제 믹스 오토너스 트래픽 환경,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과 일반 운전자가 함께 공존하는 시스템을 예로 들자면 아다라 에이전트를 언더스탠드하는 방식은 현재 같이 주행하고 있는 인접 차량이 세이프 프라이어타이즈한 차량인지 혹은 좀 더 속도를 내고자 하는 차량인지 이런 언더스탠딩하는 단계가 있을 수 있고 이후 이제 퓨처 띵킹하는 방식은 해당 차량이 어떠한 경로로 주행을 할 것인지 그런 걸 프레딕션하는 단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어댑티브 디시전 메이킹을 수행하는 단계로 이렇게 세 가지의 일련으로 고려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현재 강화학습 방식에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냥 디시전 메이킹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인접한 차량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퓨처를 시뮬레이션 해본다거나 그런 것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좀 어려움들을 좀 보완하고자 기존의 강화학습 시스템에 어떤 캐릭터를 인퍼런스하고 이를 통해 퓨처 띵킹을 해서 어댑티브하게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였고 이를 이제 에피소딕 퓨처 띵킹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캐릭터 인퍼런스 모듈과 그리고 이제 강화학습 기반의 모델링을 할 때 EFT 폼디핑이라는 미래 시나리오를 고려하는 그런 모델링을 통해서 이러한 EFTM 메커니즘을 고려를 하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접 개체들의 의사결정 캐릭터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강화학습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강화학습 안에서 캐릭터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지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화학습은 수식으로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보상 함수로서 학습이 되고 해당 보상 함수는 보상항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고려가 되게 되는데 앞에 붉은색 글자로 표기된 어떤 코이피션트 값들이 이런 의사결정 특성을 대변할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다음과 같이 동일한 리워드 텀들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 앞에 코이피션트 값들이 달라지게 되면 학습이 완료된 개체는 확연히 다른 의사결정 특성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캐릭터 강화학습에서의 의사결정 특성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멀티 캐릭터 폴리시를 학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멀티 캐릭터 폴리시를 어떻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냐면 기존의 이제 강화학습에서는 이제 스테이트나 옵저베이션 입력을 가지고 액션을 출력하는데 여기에 입력에 추가적으로 캐릭터 입력을 받고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구축된 멀티 캐릭터 폴리시를 가지고 인접 차량들이 인접 개체들이 어떤 의사결정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 기반의 방식으로 이제 성향 추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간단히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크게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초기화된 캐릭터가 있을 거고 해당 캐릭터를 가지고 인접한 차량들의 경로를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측한 경로와 그리고 실제 의사결정을 한 그 경로 정보 사이에 라이클리후드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그레디언트 어센트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캐릭터 C라는 값들이 컨버지 될 때까지 진행을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인접 차량들의 캐릭터를 어느 정도 잘 추론할 수 있게 되고 저희는 이렇게 추론된 캐릭터를 기존의 강화학습 프레임워크에 도입을 하여서 어댑티브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것을 고려를 하였고
그러니까 단순히 어댑티브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명시적으로 다음 스텝에 어떠한 행동이, 어떤 환경이 일어날지에 대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EFTM 모델링을 진행하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EFTM 모델링을 말씀드리기 전에서 이제 컨벤셔널한 강화학습에서 이런 말콕 디시전 프로세스가 어떻게 정의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partially observable 말콕 디시전 프로세스라고 해서 이제 부분적인 관측 정보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강화학습 모델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보이시는 것처럼 ST는 스테이트, 그리고 옵저베이션은 이 스테이트에서의 어떤 partial observation, 그리고 액션은 또 옵저베이션을 토대로 개체간 행동, 뭐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체인을 보시게 되면은 뭔가 어댑티브한 디시전 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캐릭터를 추론한다거나 또 미래를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기존의 콤디피 모델에서 이제 퓨처 티킹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트된 옵저베이션 안에서 액션을 셀렉션하는 그런 단계를 추가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어떻게 작동을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이시는 도로 환경이 어떤 스테이트 환경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붉은색 차량이 강화학습 기반의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파란색, 노란색 차량이 인접한 에이전트라고 생각을 해주시게 된다면, 각각의 차량들은 이제 본인의 옵저베이션 정보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EFTM 기반의 의사결정 모델에 따르는 강화학습 개체는 이제 인퍼런스된 캐릭터를 기반으로 인접한 개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그리고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넥스트 옵저베이션 어떤 행동을 할지 이제 추론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인접 차량의 넥스트 액션을 토대로 본인이 의사결정을 수행하지 않았을 때 다음 옵저베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 이제 퓨처 띵킹 옵저베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안에서 이제 어댑티브한 디시전 메이킹을 함으로써 좀 이제 잘 의사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결과에서 일단 먼저 왼편에 보이는 표는 기존의 강화학습 방법론들 중에 뭐 모델 베이스 강화학습이나 멀티에이전트 강화학습 방법과 비교한 그런 성능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해당 표를 통해서 저희 제안된 방식이 다른 알고리즘에 대비 굉장히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소는 사실 저희가 인간의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기인하기 때문에 그런 뉴로사이언스적인 분석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였는데, 여기서 이제 초록색으로 표기된 게 제한된 방식이 적용된 방식이고, 그리고 이제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이 기존의 그냥 강화학습 프레임워크라고 고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파란색이 First Consensus Effect라고 해서 EFT 모듈이 있는데 본인과 동일한 캐릭터를 가질 거라고 인접한 차량들이 이렇게 가정을 한 뒤에 이제 의사결정을 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고려가 되는 요소인데, 사람들이 나와 상대방이 동일한 캐릭터를 가질 거라고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하고, 이게 사실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메커니즘을 도입을 하게 되면 그거와 동일한 결과를 또 확인을, 좀 재밌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제한된 방식이 조금 더 리얼리스틱 환경에서 얼마나 강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왼쪽은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샘플, 이제 학습 중 경험하지 않은 캐릭터에 대해서도 얼마나 강건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결과고, 여기서 붉은색 원으로 표기된 어떤 캐릭터들이 학습 중 경험하지 않은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지는 것처럼 그래도 꽤 잘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오른쪽 표는 이제 상대방 인접한 에이전트 옵저베이션에 특정 노이즈가 더해졌을 때 어떤 강건성에 대한 결과이고, 0.1 정도의 페어한 노이즈 정도가 꼈을 때도 꽤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결과는 이제 멀티에이전트 환경에서 벤치마크 굉장히 많은 태스크들이 있는데, 거기서의 성능이고, 해당 성능에서도 비교 알고리즘에 비해서 제한된 방식이 높은 성능을 달성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어떤 헤테로지니어스한 멀티에이전트 시스템에서
어댑티브한 디시전 메이킹을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를 위해서 이제 인접 차량의 캐릭터를 추론하고 이를 통해서 퓨처 띵킹을 해서 의사결정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드린 내용 말고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이제 ICML 2025년도에 또 어셉된 페이퍼가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이번 연도 이제 뉴립스에서도 디스트리뷰셔널 오프라인 RL이라는 주제로 이제 서브밋을 한 상태여가지고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발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